어떤 음악을 종류 한 장르의 음악만 든다면 이런 거 없어도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포트하고. 근데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공기의 압력을 채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듣기 좋은 압력을 채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타입의 원리죠. 이렇게 이제 박스 사이즈가 크고 게 아니고 작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속에서 공기가 좋은 압력을 채우면서 질감 있는 소리, 맑은 소리를 낼 수 있도록, 스피커가 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인클로즈죠. 이렇게 해서 이제 앞뒤로 다 이렇게 삥 둘러 한 겁니다. 허범제는 안 들어갑니다. 아무리 세게 치도 박스가 이게 잡았을 때 진동이 없게끔 박스 자체가 진동이 없게끔. 그러면 괜찮지 않습니까? 진동 없도록. 그래서 이제 그러려니까 나무도 튼튼해야 되고 또 전체적으로 이렇게 조립도 단단하게 돼야 되고 본드도 튼튼하게 들어가서 굳으면 정말로 본드가 제대로 굳으면 나무가 안 떨어집니다. 나무가 이제 찢어지면 찢어지지 안 떨어집니다. 본드가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 이렇게 보강대를 많이 대지 않습니까? 이 보강대가 박스를 튼튼하게 하는 것도 있고 또 이제 아까 이렇게 공기에 이 속에 공기가 이제 이렇게 반사가 생기지 않습니까? 이 포트가 있으니까 포트가 없더라도 그러한 현상이 생길 수 있는데 박스가 작으면 모르겠으나 포트가 있으면 공기가 들어왔다 나왔다 막 움직이지 않습니까? 포트를 통해서, 벤트를 통해서. 그러면 이게 반사음이 더 많아지죠. 그 반사음이 스피커가 내는 소리와 또 반사되는 음하고 부딪혔을 때 캔슬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주파수, 이게 어떤 로우 베이스는 잘 노는데 탄탄한 베이스가 잘 안 논다든가, 또 탄탄한 베이스는 잘 노는데 로우 베이스가 잘 안 논다든가, 또 이 어떤 음악은 또 빵빵하게 비슷한 그 악기 연주인데 어떤 음악은 또 그렇지 못하고 이럴 때가 있죠. 그러면 그게 이제 캔슬 때문에 그렇다라고 의심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을 캔슬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안에 쏨이 많이 들어가면 되는데 쏨이 들어가면 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앞전 동영상에도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이게 쏨을 빼면 또 장점이 있는데 또 단점이 생기죠. 쏨이 없으면. 그 단점을 보완하는 방법이 이러한 구조물이 그러한 단점을 보완한다. 쏨이 있으면 쏨이 그러한 또 복잡한 캔슬 현상과 음의 압력을 여러 악기 소리를 다방면으로 흡수를 해서 표출을 해낼 수 있는 융화작용을 하는데 근데 쏨이 없으면 그런 융화작용을 할 만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럼 쏨을 넣지 왜 안 넣어? 이러지 않습니까? 쏨을 안 넣었을 때는 소리의 그 경쾌함, 리드미컬함, 그 다이나믹함, 이게 가도 특징, 이것들이 조금 떨어질 수가 있죠. 이것저것 희석돼서 융화돼서 좋기는 한데, 그래서 이제 굉장히 투명감 있는 그 소리, 그리고 또 맑은 소리, 이런 베이스는 또 쏨이 안에 들어가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쏨을 빼고 작업할 때는 또 안에 캔슬링 현상 생길 수도 있고, 또 이 안에 압력 조절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어떤 음악은 괜찮은데 어떤 음악은 또 듣기 안 좋고 막 이래 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을 단점을 보완하는 게 지금 이렇게 촘촘하게 했던 보강대 역할이 그러한 단점을 없앨 수 있다. 그리고 이 안에 압력을 잘 채울 수 있다. 강한 스피커가 들어가도 이렇게 압력을 잘 챙겨서 발생시켜서 이제 이 안에 기압이죠. 기압 발생하면서 포트를 통해서 소리가 이렇게 또 기분 좋은 우리가 원하는 베이스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한 것들이 이 두 가지 역할이죠. 튼튼하게 하고 그 안에 압력 조절에 도움이 되고.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요리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거 좀 잘라야 되겠죠. 이제 대충 이제 봤을 때 이러한 형태의 박스가 된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스피커의 방향하고 포트의 방향이 같죠. 그러면 왜 굳이 이렇게 드러내느냐 안 드러내도 될 건데, 근데 박스가 이제 사이즈가 뒤로 크거나 더 크게 하면 여기 박아서 이 뒤쪽으로 길면 포트를 동그란 거를 그냥 바로 민자로 한 20cm 정도 박으면 되는 거죠. 그런데 포트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그 길이가 20cm, 3인치는 16cm, 20cm 하면 될 것도 이 큰 포트는 웬만하면 또 깊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려 하니까 이 통이 더 뒤로 가야 되죠. 뒤로 가야 되니까 뒤로 가게 되면 그러면 통이 좁아지면서 더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 좁으면 또 포트 또 들어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스피커가 핸들링 할 수 있는 최적 부피
내부 부피를 정한 다음에 이 차 내부의 구조, 또 어떻게 그 주변 기기를 설치하고 차의 진칸에 들어갈 거니까 짐을 실는데 걸림돌이 안 되느냐, 이걸 다 고려해서 이 사이즈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좋은 소리를 뽑아내기 위해서는 4인치와 기본적인 깊이가 필요한데 깊이가 들어갈 공간이 없다. 4인치를 박을 공간이 없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형태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드러내면 결국 이 공기가 이렇게 회전하면서 느낌에서 가지 않습니까? 이게 직각으로 잘라가지고 붙이는 게 아니고 이게 이게 엘보가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 부드럽게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제 뭐 이게 좀 깊어가지고 바로 박힌 것보다는 못하겠죠. 그런데 뒤로 가버리면 박스 사이즈가 또 체적이 커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이게 또 좁아져야 되고, 좁게 해가 뒤로 가게 되면 또 포터가 들어갈 만한 이 포터의 사이즈가 이 4인치와 3인치의 소리에 또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일이 박혀야 되는데, 현재 상황에도 일이 박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여기 박히기 때문에 이 스피커와 너무 근접되어 있고, 이 포터 그 박스 내부에 공기의 출구가 예를 들면 100에서 또 이렇게 얼마 안 떨어지지 않습니까? 100에서 얼마 안 떨어지고, 이쪽도 얼마 안 떨어지고, 스피커하고도 얼마 안 떨어진 거죠. 그러면은 그 내부 압력의 그 좋은 소리가 그 압력이 생기기도 전에 이렇게 또 포터로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러면 부드러운 그 은은한 로우 베이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40Hz, 30Hz 이런 소리가 압력이 차서 발생해야 되는데, 이게 바삭 붙어 있거나 이렇게 바삭 붙어 있으면 압력 차기 전에 공기가 빠져나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게 들어가려면 요 폭만큼, 그러니까 요 포터의 폭만큼 떨어져야 되죠. 요만큼 떨어져야 되고, 요도 이만큼 여기 박혀야 되는 거죠. 이렇게 이만큼 공간이 있어야 되는 거죠, 최소한에.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스피커 땡기해도 안 되죠. 스피커 바로 측면에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 같은 체적에서 이 4인치 포터에서 내는 특징, 포터에서 내는 소리의 특징도 살리고, 또 포터의 그 위치, 선정이 이렇게 자유롭지 못하다 했을 때는 이제 측면으로 뽑죠. 측면으로 뽑게 되면 이제 요만큼 들어오면 가능하지 않습니까? 요 사이즈가 더 뭐 측면에 뽑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SUV 차량 같은 경우는 위에 꼽아도 되겠죠. 위에 꼽아서 그러면 여기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됩니다. 위에 꼽으면 요 사이즈가 좀 공간이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SUV 차는 요 방식 하면 됩니다. 아쉬운 대로 요 폭이 좀 좁아도 괜찮습니다. 좀 깊이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이 깊이가 이만큼 들어가도 되지 않습니까? 이만큼 비니까 이만큼 내려와도 되죠. 그런데 이 차는 좀 SUV 차가 아니고 아까 진칸이 있고, 진칸하고는 실내하고 객백이 쇠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바깥쪽에서 나오는 진칸에서 나오는 그 베이스 소리를 실내로 더하기 힘들겠죠. 그냥 울려주는 역할밖에 안 되고, 실제적으로 그 경쾌한 리드미컬한 그 폭발할 수 있는 그 소리가 포터에서도 나와줘야 되는데, 진칸에서 소멸돼 버리면 실내로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리는 할 수 없으니까 이리 빼서 이렇게 했다. 요게 아까처럼 아까 보았죠. 이게 그렇게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 되는 거죠. 요 안쪽에 보이죠? 요 안쪽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포터가 딱 정센터 중앙에 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래 우 좌우 포터 그 출구 입구 그 기준에서 상하 좌우에 그 공간은 최적의 센터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소리는 그 어떤 원리, 그러니까 포터의 그 구경과 깊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 깊이가 기본적으로 깊이가 있어야 되는데, 그 깊이도 확보하고 소리도 실내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렇게 구조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방식은 좀 쓰기가 좀 선택하기도 힘들고 한데, 이러한 객백이 있는 차에 대해서 이렇게 일을 하는 사람들의 그 진칸 쪽에 이제 오디오 기기를 넣고 우프 박스도 넣고 그 우프 소리를 실내로 다 몰아넣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방법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이제 가정에서도 만약에 쓴다면 괜찮겠고, 또 뭐 우리 데모보드 이게 카오디오 우리 테스팅하는 그 감상실에 리스닝 공간에도 이 방식도 이제 써도 괜찮겠죠. 왜냐하면 앞으로 못 빼지, 현재 이 박스 사이즈로 해서는 앞으로 못 빼고 위로 측면밖에 못 빼지 않습니까? 포터의 폭과 길이가 있으니까. 그러면 위로 하면 또
또 천장으로 공기가 훅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정치자 쪽으로 오는데 포타의 소리와 그 콘지에서 나오는 소리하고 시간차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쿵 이런 소리는 괜찮은데 예, 킥베이스 따락 땅 그러고 순간적으로 이렇게 일어나는 그 스피드한 사운드 이어서는 이제 포트에서 나오는 소리도 정면으로 보고 있으면 정치자 귀에 빨리 와닿죠. 그 나머지 후면백에서 일어나는 그 잔향음들은 콘지의 전면과 포트에서 나오는 소리하고 같이 동시에 이제 발생하기 때문에 그 시간차의 개념도 없고 가도 특징 그런 게 가도 특성 또 이렇게 그 다이나믹 이런 것들이 더 좋아질 수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박스 사이즈에 준하는 스피커가 들어갔는데 스피커에 맞는 박스 사이즈가 됐는데 포타를 넣어야 된다. 그러니까 위로 빼야 된다. 측면을 빼야 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불리한 조건이 조금 전에 설명했죠. RV 차량에는 SUV 차량은 상관없겠지만은 그러면 SUV는 위로 오르는 더 덕이 될 수 있죠. 측면에 가는 것도 더 덕이 되고 차량마다 다를 수도 있고 우리가 실내에 들었을 때는 또 이런 방식이 도움이 된다는 것을 또 한 번 더 또 설명을 해드릴 수 있는 겁니다. 네, 용량이 다 돼가서 꺼질 수도 있습니다. 이제 조립하겠습니다. 용량이 다 되면 지절로 꺼지더라고요. 이 부분을 이제 뭐 쉬운 거니까 이제 다 됐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위에서 조음을 끝나는 거 아닙니까? 뒷판 조는 거와 똑같은 형태가 아니겠습니까? 동영상이 꺼지면 꺼진 대로 그냥 가는 겁니다. 이게 포타 쪽이 좀 넓어야 되겠죠. 이대로 여기서 또 그거 해야 돼. 이쪽에 이제 온도를 아래 위로 많이 해야 되죠. 이렇게. 박스가 자꾸 이제 무거워지는 거죠. 박스 질량이 자꾸 커지는 겁니다. 그러면 요리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안 묻히주고 이렇게 안 묻히주고 아래 올라 묻었죠. 그럼 여기 이제 아랫단에 본드를 듬뿍 했기 때문에 뭐 눌리지도 않아도 나오죠. 듬뿍 해야 됩니다. 어차피 마지막에는 안쪽에서 본드 하기 힘들기 때문에 듬뿍 묻혀서 그냥 이제 밤이 돼서 대충 이제 마무리하는 것을 영상으로라도 찍어도 안 되겠습니까 싶어서 안 될까 싶어서 지금 이렇게 이제 그렇게 다 이제 그거를 했죠. 이렇게 이게 사라 길이를 다 타공을 했습니다. 타공하고 이제 좀 이제 위에서 이제 내가 올라가서 좀 이제 이거 앞차기가 필요 없는데 지금 제가 측면에서 좀 이렇게 조금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클램프를 쪼아놨습니다.
핀맨을 제가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보도록 이쪽으로 옮겨서 네, 이렇게 보일런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서 처음에 거꾸로 돌려서 나사산을 조금 윗판은 나사산이 조금 더 헐겁게 되게끔 하려고 거꾸로 돌릴 때 이제 각도가 안 맞으면 아까처럼 튕기게 되죠. 박스가 이제 많이 무거워졌어요. 위에부터 위에도 이게 본드가 압착하니까 쭉 넣어줘. 위에 단단한 부분에 안에 있던 본드가 찌시면 스면 오는 겁니다. 이제 피스를 조금 더 이 상태에서 단단하게 이제 그런 상태에서 본드가 붙겠죠. 이렇게 이제 본드가 살짝 넣으면 안에 압착이 잘 됐다는, 본드를 이제 작게 시공하면 넣을 것이 없고 조금 넉넉하게 하면 압착되면서 지금도 조금씩 넣어지지 않아, 닦았는데 넣어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렇게 하면 이제 잘 굳었다는 이제 생각이 들고 기분이 이제 기반이 없죠.
이러면 이제 다 된 겁니다. 다 됐고. 박스가 이렇게 무거워졌습니다. 작아도 이제 단단한 질량을 가지고 있죠. 이쪽에서 이제 스피커를 이렇게 이 앰프가 이 위에 들어가고 이게 박스가 튼튼해야 앰프에 그 흔들림도 없겠죠. 이 박스가 빵빵 치면 이 우퍼 박스가 이 진동이 느껴지면 앰프가 요 위에 놓여지는데 흔들림이 있겠죠. 약간 미세한 흔들림. 그런 것들이 이제 뭐 고장률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리 세게 치도 박스가 이게 잡았을 때 진동이 없겠거든요. 박스 자체가 진동이 없게끔. 그러면 괜찮지 않습니까? 진동을 없도록. 그래서 이제 그러려니까 나무도 튼튼해야 되고 또 전체적으로 이렇게 조립도 단단하게 돼야 되고 본드도 튼튼하게 들어가서 굳으면 정말로 본드가 제대로 굳으면 나무가 안 떨어집니다. 나무가 이제 찢어지면 찢어지지 안 떨어집니다. 본드가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 이렇게 보강대를 많이 댔지 않습니까? 이 보강대가 박스를 튼튼하게 하는 것도 있고 또 이제 아까 이렇게 공기에 이 속에 공기에 공기가 이제 이렇게 반사가 생기지 않습니까? 이 포트가 있으니까 포트가 없더라도 그러한 현상이 생길 수 있는데 박스가 작으면 모르겠으나 포트가 있으면 공기가 들어왔다 나왔다 막 움직이지 않습니까? 포트를 통해서 벤트를 통해서 그러면 이게 반사음이 더 많아지죠. 그 반사음이 스피커가 내는 소리와 또 반사되는 음하고 부딪혔을 때 캔슬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주파수, 이게 어떤 로우 베이스는 잘 노는데 탄탄한 베이스가 잘 안 논다든가 또 탄탄한 베이스는 잘 노는데 로우 베이스가 잘 안 논다든가 또 이 어떤 음악은 또 빵빵하게 비슷한 그 악기 연주인데 어떤 음악은 또 그렇지 못하고 이럴 때가 있죠. 그러면 그게 이제 캔슬 때문에 그렇다라고 의심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을 캔슬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안에 쏨이 많이 들어가면 되는데 쏨이 들어가면 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앞전 동영상에도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쏨을 빼면 또 장점이 있는데 또 단점이 생기죠. 쏨이 없으면 그 단점을 보완하는 방법이 이러한 구조물이 그러한 단점을 보완한다. 쏨이 있으면 쏨이 그러한 또 복잡한 캔슬 현상과 음의 압력을 여러 악기 소리를 다방면으로 흡수를 해서 표출을 해낼 수 있는 융화작용을 하는데 근데 쏨이 없으면 그런 융화작용을 할 만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럼 쏨을 넣지 왜 안 넣어? 이러지 않습니까? 쏨을 안 넣었을 때는 소리의 그 경쾌함, 리드미컬함, 그 다이나믹함, 이게 가도 특징 이것들이 조금 떨어질 수가 있죠. 이것저것 희석돼서 융화돼서 좋기는 한데 그래서 이제 굉장히 투명감 있는 그 소리 그리고 또 맑은 소리 이런 베이스는 또 쏨이 안에 들어가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쏨을 빼고 작업할 때는 또 안에 캔슬링 현상 생길 수도 있고 또 이 안에 압력 조절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어떤 음악은 괜찮은데 어떤 음악은 또 듣기 안 좋고 막 이래 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을 단점을 보완하는 게 지금 이렇게 촘촘하게 했던 보강대 역할이 그러한 단점을 약간 없앨 수 있다. 그리고 이 안에 압력을 잘 채울 수 있다. 강한 스피커가 들어가도 이렇게 압력을 잘 챙겨서 발생시켜서 이제 이 안에 기압이죠. 기압 발생하면서 포트를 통해서 소리가 이렇게 또 기분 좋은 우리가 원하는 베이스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한 것들이 이 두 가지 역할이죠. 튼튼하게 하고 그 안에 압력 조절에 도움이 되고 그래서 이제 이 뒤에 앰프를 붙여도 이 속에 스피커가 진동을 강하게 하더라도 계속 이게 한 개씩 더 결국 마지막에 더 덧들지 않는 덩가리까지도 이게 흔들리지 않도록 스피커가 아무리 움직여도 이게 흔들리지 않도록 굉장히 무겁습니다. 뭐 이 정도면 뭐 한 25kg 뭐 주어를 한번 알아봐야 되겠지만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스피커를 받고 또 여기에 보면 이제 10인치 그러니까 10인치가 10cm 좀 넘는 포터가 들어갈 거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쪽으로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이 되겠죠. 이게 들어가서 요리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거 좀 잘라야 되겠죠. 대충 이제 봤을 때 이러한 형태의 박스가 된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스피커의 방향하고 포트의 방향이 같죠. 그러면
왜 굳이 이렇게 드러내느냐 안 드러내도 될 건데, 근데 박스가 이제 사이즈가 뒤로 크거나 더 크게 하면 여기 박아서 이 뒤쪽으로 길면 포트를 동그란 거를 그냥 바로 민자로 한 20cm 정도 박으면 되는 거죠. 그런데 포트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그 길이가 20cm, 뭐 3인치는 16cm, 20cm 하면 될 것도, 이 큰 포트는 웬만하면 또 깊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려 하니까 이 통이 더 뒤로 가야 되죠. 뒤로 가야 되니까, 뒤로 가게 되면 그러면 통이 좁아지면서 더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 좁으면 또 포트 또 들어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스피커가 핸들링 할 수 있는 최적 부피, 내부 부피를 정한 다음에 이 차 내부의 구조, 또 어떻게 그 주변 기기를 설치하고 차에 짐칸에 들어갈 거니까 짐을 실는데 걸림돌이 안 되느냐, 이걸 다 고려해서 이 사이즈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좋은 소리를 뽑아내기 위해서는 4인치와 기본적인 깊이가 필요한데 깊이가 들어갈 공간이 없다, 4인치를 박을 공간이 없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형태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드러내면 결국 이 공기가 이렇게 배절하면서 느낌에서 가지 않습니까? 이게 직각으로 잘라가지고 붙이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이렇게 엘보가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 부드럽게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제 뭐 이게 좀 깊어가지고 바로 박힌 것보다는 못하겠죠. 그런데 뒤로 가버리면 박스 사이즈가 또 체적이 커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이게 또 좁아져야 되고, 좁게 해가 뒤로 가게 되면 또 포터가 들어갈 만한 이 포터의 사이즈가 이 4인치와 3인치의 소리에 또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일이 박혀야 되는데, 현재 상황에도 일이 박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여기 박히게 되면 이 스피커와 너무 근접되어 있고, 이 포터 그 박스 내부에 공기의 출구가 그럴 때 뭐 벽에서 또 이렇게 얼마 안 떨어지지 않습니까? 벽에서 얼마 안 떨어지고, 이쪽도 얼마 안 떨어지고, 스피커하고도 얼마 안 떨어진 거죠. 그러면은 그 내부 압력의 그 좋은 소리가 그 압력이 생기기도 전에 이렇게 또 포터로 빠져나와 버립니다. 그러면 부드러운 그 은은한 로우 베이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40Hz, 30Hz 이런 소리가 압력이 차서 발생해야 되는데, 이게 바삭 붙어 있거나 이렇게 바삭 붙어 있으면 압력 차기 전에 공기가 빠져나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게 들어가려면 요 폭만큼, 그러니까 요 포터의 폭만큼 떨어져야 되죠. 요만큼 떨어져야 되고, 요도 이만큼 여기 박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만큼 공간이 있어야 되는 거죠, 최소한에.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스피커 당기해도 안 되죠. 스피커 바로 측면에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 같은 체적에서 이 4인치 포터에서 내는 특징, 포터에서 내는 소리의 특징도 살리고, 또 포터의 그 위치, 선정이 이렇게 자유롭지 못하다 했을 때는 이제 측면으로 뽑죠. 측면으로 뽑게 되면 이제 요만큼 들어오면 가능하지 않습니까? 요 사이즈가 더 뭐 측면에 뽑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SUV 차량 같은 경우는 위에 꼽아도 되겠죠. 위에 꼽아서 그러면 여기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됩니다. 위에 꼽으면 요 사이즈가 좀 공간이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SUV 차는 요 방식 하면 됩니다. 아쉬운 대로 요 폭이 좀 좁아도 괜찮습니다. 좀 깊이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이 깊이가 이만큼 들어가도 되지 않습니까? 이만큼 비니까 이만큼 내려와도 되죠. 그런데 이 차는 좀 SUV 차가 아니고 아까 짐칸이 있고, 짐칸하고는 실내하고 객백이 쇠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바깥쪽에서 나오는 짐칸에서 나오는 그 베이스 소리를 실내로 들어가기 힘들겠죠. 그냥 울려주는 역할밖에 안 되고, 실제적으로 그 경쾌한 리드미컬한 그 폭발할 수 있는 그 소리가 포터에서도 나와줘야 되는데, 짐칸에서 소멸돼 버리면 실내로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1위는 할 수 없으니까 이리 빼서 이렇게 했다. 요게 아까처럼 아까 봤죠? 이게 그리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 되는 거죠. 요 안쪽에 보이죠? 요 안쪽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포타가 딱 정센터 중앙에 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래 우 좌우 포타 출구 입구 기준에서 상하 좌우에 그 공간은 최적의 센터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소리는 어떤 원리, 그러니까 포타의 구경과 깊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 깊이가 기본적으로 깊이가 있어야 되는데, 그 깊이도 확보하고 소리도 실내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렇게 구조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방식은 좀 쓰기가 좀 선택하기도 힘들고 한데, 이러한 객백이 있는 차에 대해서 이렇게 일을 하는 사람들의 그 진칸 쪽에 이제 오디오 기기를 넣고 우프 박스도 넣고 그 우프 소리를 실내로 다 몰아넣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방법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이제 가정에서도 만약에 쓴다면 괜찮겠고, 또 뭐 우리 데모보드 이게 카오디오 우리 이제 테스팅하는 그 감상실에 리스닝 공간에도 이 방식도 이제 써도 괜찮겠죠. 왜냐하면 앞으로 못 빼지, 현재 이 박스 사이즈로 해서는 앞으로 못 빼고 위로 측면밖에 못 빼지 않습니까? 포타의 폭과 길이가 있으니까. 그러면 위로 하면 또 천장으로 공기가 훅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치자 쪽으로 오는데 포타의 소리와 그 콘지에서 나오는 소리하고 시간차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쿵 이런 소리는 괜찮은데, 예, 킥베이스 따락 땅 그러고 순간적으로 이렇게 일어나는 그 스피드한 사운드, 이어서는 이제 포트에서 나오는 소리도 정면으로 보고 있으면 정치자 귀에 빨리 와닿죠. 그 나머지 후면백에서 일어나는 그 잔향음들은 콘지의 전면과 포트에서 나오는 소리하고 같이 동시에 이제 발생하기 때문에 그 시간차의 개념도 없고, 이게 가도 특징, 그런 게 가도 특성, 또 이렇게 다이나믹, 이런 것들이 더 좋아질 수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박스 사이즈에 준하는 스피커가 들어갔는데, 스피커에 맞는 박스 사이즈가 됐는데 포타를 넣어야 된다. 그러니까 위로 빼야 된다, 측면을 빼야 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불리한 조건이 조금 전에 설명했죠. RV 차량에는 SUV 차량은 상관없겠지만은, 그러면 SUV는 위로 올라오는 더 덕이 될 수 있죠. 측면에 가는 것도 더 덕이 되고, 차량마다 다를 수도 있고, 우리가 실내에 들었을 때는 또 이런 방식이 도움이 된다는 것을 또 한 번 더 또 설명을 해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게 차에 장착하기 위해서 다시 또 이제 철판을 뜯는 과정을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게는 이제 한 번 더 보면 이렇게 실내가 대략적으로 포터의 길이는 또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또 이쪽에서 실내는 천장 쪽은 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되어 있죠. 포터가 또 바닥, 요 안에는 솜이 하나도 안 들어간다는 거. 그래서 이제 포터의 방향과 스피커의 방향은 같은 방향이다. 그럼 여기 이제 포장을 하든 안 하든 약간 표면을 좀 매끈하게 해야 돼요. 현재 이 차는 포장 안 할 겁니다. 이대로 쓸 거기 때문에. 타카 작업도 아까 있었고 해서 그렇게 뭐 대충 그거는 이제 밑에죠. 밑에 맞나? 예, 밑에.
모서리를 모서리는 살짝 측면을 이쪽 여기 있는 이제 사포에 그 박혀 있는 그 찌꺼기를 이렇게 한 번씩 에어 불어야 조금 더 오래 쓸 수 있습니다. 지금 본드가 굳지 않은 본드를 여기에 연마할 때 본드가 들어가서 이렇게 막혀버렸는데 그 본드가 완전 굳으면 그리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사포의 그 엠보, 싱 그것을 이제 나무 찌꺼기가 있으면 잘 안 깎이니까 한 번씩 에어 불어가면
이제 박스가 이제 완성이 끝난 겁니다. 저래 갖고 이제 색칠을 해도 되고 그대로 해도 되고 또 뭐 스웨드 천을 입혀도 되고, 그냥 이 차는 그냥 그대로 할 겁니다.